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문불출하고 종일 이 채널 저 채널을 돌며 남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젊은 남자입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여러 여건상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동안 번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나가고 있고 틈틈이 익힌 작은 기술로 집에서 약간의 돈을 벌어 연명하고 있지요. 최근에 제가 관심 가지고 하는 일 중 하나는 그녀의 동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녀는 반년 전에 저의 옆 호실에 이사 왔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한 것 같았고 무척 날씬하고 예뻤습니다. 혼자는 여자들의 일상 패턴은 대체로 비슷하기에 저는 이번에 걸려든 그녀도 그러려니 하고는 그녀의 모든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침 7시면 그녀가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비몽사몽간에도 귀를 활짝 열어놓고 불이 나게 베란다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윽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그녀가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올라타고 부르릉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차에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지요. 저는 그 아련한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어느덧 침범한 아련한 슬픔에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무척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저는 익히 알고 있고 그 감정은 끝내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래전의 아픈 기억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여자가 제게서 떠나간 기억은 이미 제 유년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엄마였지요. 미혼모 엄마는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저를 무척이나 미워하며 언제나 내다버릴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엄마의 그런 행동에 당황해하고 울며 보채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사람 많은 시장통에서 엄마의 손을 놓친 어느 오후 저는 그녀가 꼭 돌아오리란 기대로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고아원에서 시설에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나이든 남자 원장님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과 온정으로 보살피겠다 했지만 그곳은 사모님의 은근한 욕심이 자리 잡은 가여운 곳임을 저는 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아이가 월경을 하고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나서 불화가 필요해지는 나이가 오고 가끔씩 고아원 행사에 들르는 대학생 오빠를 흠모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저 아닌 주변인들의 의식 세계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그 나이에 몽글몽글한 생각으로 환상의 세계를 헤매고 있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세상 주변에서 남자들의 보호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사모하는 남자들을 마음에 하나씩 품었고 그 사랑의 주인공은 그와 자기 자신이었으며 소녀다운 생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일들을 서로 기욤말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즈음 제가 몹시 마음에 두고 있던 한 소녀가 우리 시설에 와서 공부를 가르쳐주던 대학생 오빠와 어떤 사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장 사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닥달했고 그 아이는 자신이 이미 남자를 사랑한 성숙한 여자가 된 것을 울며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무르익은 것을 일찌감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라는 것을 시설 밖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구김살이 없었고 여타의 일반 가정에서 아주 사랑받고 자란 아이 같은 느낌의 어여쁜 소녀였지요. 그 애는 발육이 빨라서 크고 출렁이는 아름다운 상체를 가졌는데 어쩌다 실수로 그 애의 상체에 제 손이 닿았을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한없이 평온한 풀밭의 한가운데를 걷는 것 같던 그 기분은 이후로 어디서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어 그 애에게 다가가 그 풍만한 것을 만지고 싶었고 그 이상의 것을 마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미 잠든 친구들의 코고는 소리 속에서
저는 그 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저의 가장 예민한 것에 집중하고 그 애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던 그 대학생과 행복해하는 순간을 상상했고 그 애가 친구와 귀옛말을 하며 얼굴이 빨개졌던 것처럼 저는 그 애와 저와의 아련한 시간을 상상하며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격한 무엇인가가 저를 휘감았고 어느 순간이 되자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활화산이 다가왔습니다. 최소한 그 세계 안에서만큼은 그 아이는 대학생 대신 저와 내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녀와 절대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 아이와의 달콤한 시간을 맛본 이후로 저는 슬프고 위안받고 싶은 순간이면 언제나 그 애가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면 화장실이건 고아원 뒷산에서건 혼자 조용히 그 애를 떠올리며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사방으로 방황하며 겨우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무엇보다 여자가 절실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여자는 삶의 존재 이유이자 살아갈 힘을 주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다들 저와 한번 만나고는 곧바로 연락을 끊었고 아주 간혹 첫 만남부터 깊은 사이로 들어가는 여자가 있긴 했지만 들뜬 몸짓이 끝난 후면 그녀들은 별말 없이 옷을 좋아했고 자신들의 빈약한 상체를 감추어 줄 옷을 껴입고는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렁을 헤매듯 또 다른 여자들을 생각했고 때론 야한 영상들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일 몇 시간이고 멍하니 보던 그 영상 안의 여자들은 야성적이고 주체적이고 불가능의 절정에 다다른 자신들을 원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뭔지 모를 쓸쓸함에 침잠되어 침실에 불을 끄고는 맥없이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여자들이 하나같이 평면으로 저를 비껴갔고 야한 영상 안의 그녀들은 저란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쩐지 슬픈 이별의 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그녀들의 내밀한 꽃봉오리에 입을 대고 주무르며 함께 격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남자들만이 주인공일 뿐 저는 그저 지나가는 자 혹은 관객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격하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녀들이 깊은 심연의 골짜기에서 저를 알아보고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만난다면 저는 제가 얼마나 그녀들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들이 몸을 뒤틀고 정신을 잃은 채 내뱉는 그 뜨거운 숨소리가 어쩌면 진짜라고 생각해버릴 테지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올지는 알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젓고는 고아원의 그 여자의 부드러웠던 상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 끝으로 걸어가는 옆집 여자의 거대하고 탐스런 엉덩이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쯤에서 비밀스레 키워지고 있을 그녀의 황금 조가비와 파도가 거세게 휩쓸려 올 때 연안 어디쯤에서 쏟아질 하얀 포말과 그 바다의 내음과 저와 그녀의 격렬한 꿈틀거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녀가 아주 야한 소리로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 울려 퍼지질한 상상을 하며 잠속으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될 테지요.